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의 증세 12가지 표현, 윌리엄 해버튼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해버튼이라고 하는 분은 18세기 영국의 뛰어난 의학 문헌학자였습니다. 의학 문헌을 갖다가 주로 공부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대단한 업적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협심증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징후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후세에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록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분의 기록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협심증이란 매우 독특하면서도 두려운 질환으로 가슴 부분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들 수 있다. 가슴이 옥죄는 듯한 느낌과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이 그 병의 주된 증세인데 이것을 안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라는 게 영어로 안자이나 팩토리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팩토리스라는 거는 가슴이란 뜻이고요. 안자이나라는 게 옥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옥죄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미 협심증의 증세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걸을 때, 특히 식사 후 언덕 등을 오를 때 가슴 부분에 심한 통증과 불쾌한 느낌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심하게 계속되면 환자는 마치 생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식사하고 언덕을 오를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언덕을 오를 때. 자, 언덕을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장의 워클로드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부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 산소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산소를. 근데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지고 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슴이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질환은 주로 남자들 50살을 넘긴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발병되기 쉽다. 발병 후 증상이 1, 2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 걸을 때뿐 아니라 왼쪽으로 침대에 길게 누워있을 때도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지게 된다. 더 나아가 고질적 상태에 이르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탈 때에도 심지어 기침을 하거나 용변을 보러 갈 때 말을 할 때에도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심증의 어떤 자연 경과에 대해서 이분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침대에 누우면 왜 더 아플까요? 침대에 눕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언덕을 오르는 건 명확하잖아요.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아픈 건데 침대에 이렇게 침대에 모로 눕는다 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심장이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서 있거나 이럴 때는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요. 그러니까 쥐어짜서 들어오는 느낌이다. 근데 딱 누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지나 이쪽에 있는 피가 더 쉽게 심장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자체가 워크로드를 증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심하지 않은 환자한테서는 이거 정도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협심증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관상동이 아주 많이 좁아진 경우에는 눕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 아픈 증상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록만 자세히 읽어봐도 우리가 이 협심증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대의학에서 그러면 이 협심증의 증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스퀴징입니다. 스퀴징.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가 스퀴징이라는 건 쥐어짜는 거죠.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막 쥐어짜는 그게 이제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트니스, 뭐가 이렇게 꽉 쥐는 듯한 느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프레셔, 압박하는 느낌,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콘스트릭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콘스트릭션이 되게 좁아지는, 옥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trangl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이게 뭐냐면은 목 같은 데를 이렇게 졸라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의학에서도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목 졸라 죽이는 거가 가슴을 졸라 죽이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urning. 그러니까 화끈화끈거리는 거죠. 이건 물론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또 다릅니다. 물어보면은 뭔가 화끈화끈거리는 게 되게 심하고, 또 요런 증상들이랑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fullness in the chest. 그러니까 가슴이 뭔가 가득 차가지고 가슴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터질 것 같아. 너무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영어로 좀 긴데요. 한번 그냥 써볼게요. Not in the center of the chest. 그냥 가슴 한가운데에 매듭이 묶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매듭이 묶여 있어서 너무 답답하겠죠. 매듭이 심장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매듭이 딱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또 뭐냐면 heavyweight. 되게 무거운 어떤 물건이 무거운 돌 같은 것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 사실 요거는 프레셔하고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Like bra too tight. 야, 브래지어를 너무 꽉 이렇게 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거를 극단으로 치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통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협심증의 증세가 꼭 가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방사통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쪽의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목이라든지 어떤 왼쪽 팔이라든지 이런 부위입니다. 목 같은 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에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빨이 아프게 느끼기도 합니다. toothache. 그러니까 치통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 턱 쪽 아래 턱 쪽으로 가면서 아래 이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되게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이 협심증의 증세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협심증이라는 것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협심증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진단명보다는 그래도 꽤나 심각한 그런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이 증세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협심증의 증세의 12가지 표현을 옛날 18세기 영국의 의학 문헌학자인 그 윌리엄 해버튼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